안녕하세요. 지훈뉴스입니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탔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열차가 어젯밤 북중 접경 지역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놓고 사측과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돼 오늘 하루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일부 점포는 문을 닫는 등 영업 차질이 불가피해 고객 불편이 예상됩니다. 청와대가 오늘 2기 참모진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임 비서실장에는 노영민 주중 대사가,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의원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환경부가 산하기관의 이사 선임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2번이나 묵살하고 교체된 임원 중 1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혁명특보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59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 탈환을 노리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어젯밤 열린 필리핀과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황의조의 결승골에 힘입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점유율에도 밀집 수비에 막혀 도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도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추워져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비습한 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열차가 어젯밤 삼엄한 경비 속에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역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4차 방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10시 15분쯤 북한을 출발한 열차가 북중 접경 지역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외관상으로 일반 열차와 특별 열차가 구분되지 않지만 고위급 인사가 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열차는 삼엄한 경비 속에 접경 지역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둥 기차역 역무원들은 휴대전화를 당국에 일시적으로 압수당했고 압록강변 인근 일부 호텔은 투숙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열차가 지나기 전까지 공안이 배치돼 도로가 통제됐다는 글이 중국 SNS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도 북한의 한 열차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은 맞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황상 김 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했을 가능성이 큰 이유입니다. 한편 밤사이 이동한 열차는 오늘 아침 10시쯤 수도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북한 최고위급 인사가 김정은 위원장으로 밝혀진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도 머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때마침 트럼프 대통령도 곧 북미 회담 장소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던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 3차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중 두 번째 방중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6.12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전용기를 타고 달연을 찾은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받았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이번에 방중했다면 곧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둔 행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도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We're negotiating a location. It will be announced probably not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1차 북미 회담 때처럼 날짜와 장소를 먼저 정한 뒤 실무 협상을 통해 세부 일정이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북미 회담 장소로는 베트남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동 거리에 부담이 없는 데다 베트남 내에 북한 대사관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으로선 최근 베트남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 발전을 도운 선례가 있어 북한에도 베트남 모델을 적용하려 한다는 명분과 맞아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KB국민은행 노사가 오늘 새벽 1시 반 정도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예정대로 오늘 하루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서 일부 영업점은 업무 차질이 불가피해 고객들 불편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국민은행 노조가 오늘 하루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노조 측은 어젯밤 9시부터 조합원 8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 전야제를 열었습니다. 소중한 고객들이 있기에, 국민들이 있기에 파국만은 막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신입행원들 차별하는 안건 폐지하지 못하겠다고. 핵심 쟁점은 임금 피크제 적용 시점과 직급별 임금 상한제. 성과급 규모는 사측이 한 발 물러섰지만 두 가지 쟁점에선 이견이 여전합니다. 이번 파업은 지난 2000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 당시 있었던 파업 이후 19년 만입니다. 노조 측은 노조원 15,000명 가운데 10,00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고객 수만 3천만 명에 달하고 지점 수도 1,000개가 넘어 고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불편을 감수하며 양측의 갈등을 바라봐야 하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평균 연봉 1억 원에 달하는 은행원들이 고객 불편을 무시한 채 파업을 강행하는 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익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닌 과도한 어떤 대출 이자의 수치라고 하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은행 측은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은 정상 운영되고 지역마다 거점 점포를 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영업점 방문이 필수적인 대출이나 외환 업무는 차질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노영민 주중대사를 임명하는 등 개편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신임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의원,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이 내정됐습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비서실장에 노영민 주중대사, 정무수석 강기정 전 의원, 국민소통수석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임명하는 개편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원조 친문인 노 대사는 집권 3년 차에 흐트러질 수 있는 청와대와 여권 분위기를 조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미옥 과학기술부 차관이 이동하면서 공석이 된 과학기술보좌관 자리도 채워질 전망입니다. 총선 출마 예정인 권혁기 춘추관장 후임에는 유성화 제2부속 비서관이 이동하고 신지연 해외 언론 비서관이 김정숙 여사를 보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등 안보라인은 이번에 유임되고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연관돼 순차적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실장 주재로 인사추천위원회가 열린 다음 곧바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롭게 임명되는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은 오는 10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첫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의 이사 선임에도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새 이사 선출을 2번이나 의결했지만 환경부가 이를 묵살했다는 겁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이후 새롭게 선임된 이사 중 한 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환경특보였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9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비상임 이사 7명 중 3명은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물론 내부 규정에 따라 업무 수행엔 문제가 없었지만 임기가 지난 만큼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환경공단 전 관계자는 17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2차례나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새 이사 선출을 의결했지만 환경부에서 공고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의 의결 내용은 공개하게 돼 있는데도 사실상 묵살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듬해 초에는 오히려 환경부가 나서서 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6월이 돼서야 임기가 만료된 비상임 이사들이 교체됐고 후임 가운데 한 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환경특보였던 최모 씨였습니다.
환경부 안팎에서는 임원 추천위의 이사 선임을 막고 임원 사표를 종용한 건 모두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안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환경부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환경부의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검찰이 연일 문건 속 인물들을 소환하는 가운데 환경부의 인사 외압 여부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린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단체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손 의원은 정쟁을 멈추라는 당내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신 전 사무관을 비판하는 글을 공유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손 의원이 신재민 전 사무관을 두고 머리가 나쁘다거나 사기꾼이라고 언급하는 등 인격을 비하하는 글을 써 신 전 사무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손 의원의 혐의가 입증되면 일벌백계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거듭된 논란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모적 정쟁을 멈추라며 함구령을 내렸지만 손 의원은 신 전 사무관 관련 글을 SNS에 다시 올렸습니다. 손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양아치 짓으로 표현한 한 학자를 내게 가장 많은 가르침을 주는 분이라 소개했는데 공유한 글에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공익제보라고 퍼뜨린 사람에게 왜 관대한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야당은 손 의원을 향해 저열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돈이 목적이라는 공격은 그 저열함에 언급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공격자가 기본적으로 공직의 실무를 전혀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를 두고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 도주 과정에서 돈 때문에 80대 노부부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시골 마을. 가방을 맨 남성이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30대 손모 씨가 아버지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기 직전 모습입니다. 며칠째 전화를 안 받은 게 와서 보고 방에서 텔레비 소리 나더리야. 신고를 한 거예요. 손 씨는 지난해 7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해왔습니다. 평소 고향에 홀로 살고 있던 아버지와는 왕래가 없었지만 최근에 찾아뵙겠다고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손 씨는 도주한 지 9일 만에 부산에서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손 씨의 또 다른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도주를 하다 돈 때문에 지난 5일 인천에서도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그 제3자 명의의 여러 장의 카드와 도장이 발견되어서 그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 그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손 씨에 대해 종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지난달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윤창호법 1호 연예인 불명예를 아는 배우 손승원 씨가 사고 직후 동승자인 후배에게 운전 책임을 떠넘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 씨를 구속 수사한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좌회전이 불가능한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시도합니다. 그러다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해 앞범퍼까지 부서졌지만 운전자는 그대로 주행랑을 칩니다.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 된 배우 손승원 씨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검거 당시 손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손 씨가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손 씨는 함께 차에 타고 있던 후배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목격자들이 운전자로 손 씨를 지목한 데다 후배 정 씨도 경찰의 추궁에 우물쭈물하자 결국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본인이 그 음주 사고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두려워서 그런 요구를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경찰은 후배 정 씨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음주운전을 만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손승원 씨는 결국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또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독감 때문이라는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이건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제 구인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일단 전두환 전 대통령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 전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 당사자인 전 대통령의 의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출석을 하실 겁니다. 하실 겁니다가 아니면 의견을 들으신 건가요, 직접? 그렇게까지 물으시면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한 측근은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증세가 심해 이를 하루에 10번 넘게 닦고 12.6 사건이 뭔지도 알지 못한다며 출석이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전 대통령이 다시 출석을 거부해도 구인영장을 집행할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전 대통령이 고령이란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재판 당시 증인 출석을 거부하다 구인영장이 발부됐지만 강제로 데려오진 못했습니다. 심지어 본인 재판 출석도 거부해 골석 재판이 진행됐는데 전 대통령도 골석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 대통령이 막상 법정에 출석하더라도 답변을 일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12.12 사태 재판 당시 증인 출석을 거부하다 구인영장이 발부되자 법정에 직접 나타나 진술 거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건열입니다. 국방부가 한일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하는 외국어 자막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관련 영상은 벌써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어젯밤 추가로 올린 영상입니다. 중국어 자막의 영상에는 지난 4일 공개한 국문 영문본과 마찬가지로 초계기의 위협적인 저공 비행 장면과 국방부의 반박이 담겼습니다. 일본 초계기에 추적 레이더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국방부는 중국어 외에도 일본어와 러시아어,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아랍어 자막이 달린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영어를 비롯해 UN 공용어인 6개국 언어로 일본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겁니다. 지난달 20일 북한 어선을 구조하던 광개토 대왕함이 일본 초계기의 사격 통제 레이더를 겨냥한 적이 없고 문제는 위협 비행을 한 일본 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올린 국문과 영문판 영상도 조회수 230만 건을 돌파하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5일에도 광개토 대왕함의 사격 통제 레이더 사용에 유감을 표하는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 국방부는 일본 측 초계기가 탐지했다는 레이더의 주파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관련 갈등을 해결할 한일 국방당국의 실무협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방국 항공기에 의한 위협 비행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인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도 경제단체 간담회를 갖는 등 맞불 행보에 나섰습니다. 황재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인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1조 1천억 원을 배정하고 4조 원 이상의 벤처펀드가 중소기업 투자에 나선다고 강조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인 20조 원의 연구개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 기술 개발에 지원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고 싶다는 중소기업체 요청에 국제 제재만 해결된다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총출동해 경제 살리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자유한국당은 경제단체를 초청해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상 상황이라는 지적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도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동의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은 2018년 기준으로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적정 수준에 대해서 고민돼야 합니다. 경제단체들은 또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도 계도 기간을 늘리기보다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달 중순 대기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경제 살리기 방안을 두고 여야 간 기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정부가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 무려 31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상한선과 하한선을 내놓으면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이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이원화 방식인데요.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려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1,790원 대 7,530원.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사가 처음 요구했던 금액입니다. 격차가 큰 만큼 갈등이 빚어졌고 결국 경영계 전체와 민주노총이 빠진 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 32번 가운데 17번은 노사 한쪽이 빠진 채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구간을 설정하고 노사 공익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상한선을 결정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최저임금 당사자인 그 노동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은 최저임금이 제대로 오르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저임금 범위를 정하는 전문가도 노사정이 추천을 하는 만큼 지금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사회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 구간설정위원회에는 국회에서 차라리 이 부분을 추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달 안에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가 강력 투쟁을 예고하면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최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50만 명의 200만 회를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큰 관심을 끌었죠. 이를 반영하듯 유 이사장은 일부 여론조사에선 차기 대선 후보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정작 본인은 정치할 뜻이 없다면서 정계 복귀설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자마자 화제의 중심에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두 번째로 공개한 고칠레오, 이른바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코너에선 자신의 정계 복귀설을 일축했습니다. 이른바 을의 위치에서 아쉬운 소리를 하며 막중한 책임을 지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다 을이에요. 저만 을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 또 다 을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렇게 무거운 책임을 저는 안 맡고 싶거든요. 혹여나 대선 직전에 추대 움직임이 있더라도 본인은 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들어눕고 그다음에 정 안 되면 어디 섬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를 만류했던 일화까지 공개하며 저술과 방송 활동 역시 생업을 위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세상을 더 낫게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네는 정치하지 말고 글 쓰고 강연하고 그거 하는 게 낫겠다고 하셔서. 하지만 여권 내 유력 대권 후보들이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정치적 파괴력이 큰 유 이사장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통계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겠다. 통계청이 이런 방안을 검토했다가 논란이 되자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강하게 질책했기 때문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새로운 가계동향 조사에서 응답을 거부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 조치로 채택해선 안 된다며 인센티브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질책이 떨어지자 통계청도 부랴부랴 입장을 바꿨습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정확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없던 일로 한 겁니다. 다만 조사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등 현장 조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 대해선 더 심중하게 고민해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0년 80%를 넘던 가계동향조사 응답률은 지난해 72.5%로 하락하는 등 현장 조사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아예 이제 출입 자체가 제한이 되는 주택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요. 통계 작성 불응 시 과태료 규정은 법에 명시돼 있지만 일반 가구에 대해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부과된 적이 없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서울, 강남 등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많게는 3배 가까이 뛴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한 만큼 아파트값 공시가격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서울 반포동의 이 아파트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년 전 18억 원대에서 최근 23억 원으로 5억 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1년 사이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8.03% 오르며 단독주택 6.59%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분은 고스란히 공시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예로 든 반포동 아파트에 적용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18억 4천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0% 정도 높아집니다.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 1년 사이에 200만 원 가까이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어도 서울 지역 내에서 그중에서도 강남 지역이었다라고 하면 많은 부분이 세부담 상한인 150%까지 적용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대 3배가 뛰는 단독주택 수준까지는 공시가격이 높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이 65에서 70% 수준으로 개별성이 강한 단독주택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는 11일까지 공동주택 세대별 가격조사를 마친 뒤 적정성 심사에 들어가 3월 15일에 잠정 공시가를 소유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압박 수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의미를 더 좁게 해석하기로 한 건데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뒤 2년 보유기간을 채울 때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겁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앞으로는 1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기존에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더라도 마지막으로 처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순수하게 1주택만 보유한 기간만 쳐서 2년 이상이 돼야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사실상 1가구 1주택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는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세제 혜택은 줄어든 반면 중과세율은 올라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 같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거래를 더욱 위축시켜 공급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매물 자체가 더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격 하락을 감지한 수요자들도 더 사지 않게 되고. 이 밖에 임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었던 비과세 혜택도 한 차례로 줄어드는 등 주택 임대 사업자의 비과세 요건도 강화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해외로 여행을 떠나실 때 아고다나 부킹닷컴 등 해외 숙박 예약 사이트 많이들 사용하시죠. 하지만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한 숙소가 당일 취소되거나 제멋대로 결제가 됐는데도 환불도 못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려도 말을 안 듣기는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해외 숙박 사이트 아고다를 통해 예약을 하고 최근 일본 도쿄를 찾았던 김모 씨는 출국 당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치밉니다. 당일날 확정된 예약이 아니고 일방적인 취소 알림이 와서 다시 아고다를 통해 다른 숙소를 알아봤는데 황당하게도 예약도 안 한 숙소 2곳이 결제되기까지 했습니다. 김 씨의 항의에도 아고다 측은 문제가 없다고 발뺌하더니 언론사에 제보를 한다 하자 그제서야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뉴스 안 나가신다고 확답을 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200불 더 넣어드릴게요. 그럼 괜찮으시겠어요? 백모 씨의 경우 또 다른 해외 숙박 사이트인 부킹닷컴을 이용했다. 얼마 후 엉뚱한 곳에서 카드가 결제되는 카드 도용 의심 사례를 겪었습니다. 쓰지도 않은 내역이 문자가 와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검색을 해보았는데 비슷한 사례를 겪으신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이렇게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예약 사이트 피해 건수는 지난해에만 181건에 이릅니다. 문제는 본사가 해외에 있다 보니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려도 이조차 무시한다는 겁니다. 국내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어떤 시정명령이나 가중금을 부과해도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외국에 있는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어렵고 법도 상도위도 무시한 해외 숙박 사이트들의 횡포에 소비자들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요양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대부분이 기저귀입니다. 환자들은 늘어나는데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크게 부족하다 보니 기저귀 처리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환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일회용 기저귀를 하루에 많게는 7, 8개를 씁니다. 층마다 모아놓은 기저귀는 대부분 대소변용. 전부 의료 폐기물로 다룹니다. 하루 평균 나오는 게 약 14박스 정도 되는데 그중에 95% 이상이 기저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의료 폐기물 처리 비용이 불과 2년 만에 2배로 올랐다는 겁니다. 산업 폐기물보다 3배가량 비쌉니다. 의료 폐기물 처리 비용 상승은 고스란히 병원과 환자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은 1,450여 곳. 감염병 환자는 입원이 금지돼 있습니다. 요양병원들이 기저귀를 의료 폐기물에서 빼달라는 이유입니다. 요양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나오는 의료시설 폐기물도 일반 폐기물로 해달라고 좀 입법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느는데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부족하다 보니 수거업체도 고충을 호소합니다. 수도권에가 여기 4개밖에 없어요. 기사들이 3박 4일씩 가면 되니까 그 수당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소각장 증설은 주민 반대로 번번이 막히고 있어 결국 환자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태국 공항에 억류돼서 강제 송환될 뻔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10대 소녀가 전 세계적 관심 속에 극적으로 송환 위기를 넘겼습니다. 돌아가면 살해될 것이라면서 호소한 이 소녀, SNS가 살렸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침대 매트리스로 문을 막으며 이른바 바리케이드 농성을 벌입니다. 강제 결혼과 학대를 피해 호주로 망명하려다 가족의 요청으로 경유지인 태국 공항에서 여권을 빼앗긴 사우디아라비아의 18살 소녀 라프 무함마드 알 쿠눈입니다. 공항에 억류된 알 쿠눈은 SNS에 사우디로 송환되면 살해될 것이라며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I'm not leaving my room until I see UNHCR. I want asylum. 딱한 사정을 접한 전 세계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알 쿠눈을 살리자는 대대적인 운동을 벌였고 결국 유엔 난민기구가 움직였습니다.
Register now and an assessment has been initiated. Independent assessment by the decision. She would not be sent back because that would be. 태국도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ว่าท่านจะใช้เวลาไม่เกิน5วันจากนี้ถึงจะให้สาธารณะเรียบร้อยแล้วก็ไม่เกิน5วันก็จะให้เดินทางไปยังประเทศที่3ต่อไป 누리꾼들은 SNS가 알 쿠눈을 살렸다며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자며 일단 안도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필리핀을 상대로 정말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답답했던 필리핀의 골문을 연 건 역시 해결사 황의조였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축구대표팀은 전반 초반부터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필리핀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수비수를 대여섯 명씩 배치하는 필리핀의 밀집 수비에 막혀 이렇다 할 기회 한 번 잡지 못하고 답답한 경기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후반에도 이어졌고 오히려 필리핀의 역습에 몇 차례 위험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첫 골의 주인공은 역시 해결사 황의조였습니다. 구자철과 교체돼 들어온 이청용이 황희찬에게 찔러준 절묘한 패스를 황의조가 이어받아 필리핀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황의조의 골 이후 대표팀은 여러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지만 추가 득점에 실패하며 승점 3점을 따낸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는 챙겼지만 3명이 경고를 받았고 기성용이 부상으로 교체되는 등 출혈도 컸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약팀을 상대할 때 최대한 이른 시간에 밀집 수비를 뚫을 비책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도 안게 됐습니다. 한편 같은 조인 중국은 키르기스스탄을 2대1로 꺾었습니다. 우리와 승점은 같았지만 다득점에서 앞서 C조 1위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여기 누구보다 날렵한 승려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이유 있는 반항. 다들 소림사에서 오신 건 아니죠? 막대로 또 다른 막대를 자유자재로 돌립니다. 여기 이분은 발등에 공을 얹고 줄넘기를 하는데요. 이들은 모두 승려로 승복의 활동성을 증명하는 중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승복은 운전에 적합하지 않다며 벌금이 부과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 연초부터 액땜 제대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황당하고도 아찔한 사고, 화면 함께 보시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고속도로. 얼마 전 어린 딸을 태우고 이곳을 달리던 한 남성은 아찔한 일을 겪었습니다. 운전석 앞 유리창에 커다란 파편이 박혀 있는데요. 벼란간 정체불명의 것이 날아와 불과 몇 센티미터 차이로 얼굴 앞에 멈춰섰습니다. 다행히 부녀는 모두 무사하다니 정말 운이 좋았네요. 극한 상황, 행운의 여신의 도움을 받은 이들이 여기 또 있는데요. 실은 여신이 아니라 소방관들이죠. 성난 화염에 휩싸인 이곳. 미국 코네티컷의 한 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옆에 애견샵이 있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소방관들은 방화복이 녹아내리는 상황에도 86마리의 강아지를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아마 강아지들도 고마움을 다 알 테죠.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출근길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지는 점차 남진할 텐데요. 중부지방은 오전에, 남부지방은 낮 동안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서울의 낮 기온 0도에 그치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무려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추위 오래가지 않고요. 낮부터 차차 풀리기 시작해 모레는 예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건조함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영동을 비롯해 해안가에서는 바람도 거세게 불 텐데요. 화재 사고 및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에서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 서해안은 오후부터
전라도와 제주도는 밤부터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전라 동부 내륙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 오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까지 10cm가량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 영하 5.4도, 대구는 0도로 심한 추위 없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서울 0도, 춘천 2도, 대구 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까지만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